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2단원 다낭식의 계산에서 두 번째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낭식의 계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조금 다른 단원보다 충분히 해줘야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대신에 이제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닌 대신에 계산이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다른 단원보다 조금 더 늘려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다낭식의 계산,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수법칙에 이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놨는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배워야 될 내용, 다낭식의 곱셈, 또 나눗셈, 혼합 계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개념상으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단원보다 연습량을 조금 더 늘려서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로 인해서 틀리지 않도록 연습량을 조금 더 늘려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낭식의 곱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있는 개념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등장하는 용어도 다낭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간단하고 계수라고 하는 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죠.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그 다음에 앞에 곱해져 있는, 즉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계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계수. 그래서 다낭식, 단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다낭식. 그 다음에 계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래서 다낭식의 곱셈 방법은요. 계수는 계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끼리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끼리 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그래서 이미 지수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은 앞서서 그 방식은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 결정에 있어서는 곱셈이기 때문에 음의 부호가 홀수계이면 음수로, 그 다음에 음의 부호가 짝수계이면 플러스로 결정된다.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홀수계이면 마이너스, 짝수계이면 플러스로 결정한다. 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면 돼요. 개념은 어려운 것 없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정리한 개념이 알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확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3번 문제입니다. 2a 4제곱의 전체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괄호를 지수법칙에서 풀어내게 되면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a 4제곱의 제곱이죠. a 8제곱, 6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요. a 4제곱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두 번째 법칙에 의해서 a 4제곱의 제곱은 4 곱하기 2 하니까 8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에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음수이기 때문에 홀수번 거듭제곱 하게 되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의 세제곱 하게 되면 2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7. 그리고 A의 세제곱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9제곱 되겠죠. 자, 이렇게 결정이 된답니다. 좀 더 써보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8제곱 될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27에다가 A 세제곱에 B 9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는 수끼리 부호부터 결정하죠.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4 곱하기 27이니까 4, 7에 28, 4, 28 하게 되면 108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의 8제곱하고 세제곱이니까 밑이 서로 똑같았을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그래서 A의 11제곱, 그 다음에 B는 9제곱.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8, A 11제곱, B 9제곱으로 문제 정답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다 보면 정답을 맞추는 횟수, 그러니까는 물론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틀렸을 때 낙담하지 말고 본인의 계산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또는 너무 복잡하게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하면서 풀어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예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꼭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 풀이를 확인하고 답도 보도록 하세요. 자, 예제 3번 나와 있는 식 간단히 하는 거죠. 다낭식이 곱셈입니다. 자,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잠깐 스톱시켜 놓고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풀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찮다고 멈추지 말고요. 직접 내 손으로 풀 때 진정한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3번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다 풀어봤죠? 다 풀어본 친구들 보세요. 자, 2x제곱에 y 4제곱의 세제곱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제곱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될 거고요.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 되죠. 그 다음에 y 4, 3, 12제곱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다음에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y의 제곱 분배 법칙 하죠. 그 다음에 x의 3이 6, 6제곱 되죠. 곱하기 x의 3이 6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세제곱,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한꺼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항들을 곱하기 위해서 x도 y도 숫자도 한 번에 다 생각해서 정답을 딱 하고 찾을 생각 말고 개수끼리 먼저 수부터 정리합니다. 8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그래서 분자 자리에 8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부터 계산합시다. 문자 차례차례 x 6제곱 분자의 x 6제곱 이렇게 약분되죠. 남은 게 누가 남나 봤더니 x 6제곱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x 6제곱 분자 자리 이렇게 작성하세요.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남은 문자 정리해보면 y제곱과 y세제곱의 제곱이 약분되면서 y 하나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y 12제곱하고 y 남은 거 계산하니까 y 13제곱 해서 8x 6제곱 그 다음에 y 13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의 정답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요렇게 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다 보면 정확도도 올라가고 정확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빠르기도 속도도 증가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개념은요, 바로 다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이 나눗셈은요, 어렵게 느낄 것이 없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과정 또는 중등 1학년 과정에서 나눗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곱셈으로 바꿨을 때 그 뒤에 나와 있는 수는 역수를 취한다 라고 하는 거 이미 공부했고요. 그리고 나눗셈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분자를 보면 나눠지는 수가 되고 분모는 그것을 나누는 수가 되겠죠. 이러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낭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개념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는 연습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자, 역수, 어떤 것을 역수라고 하죠?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고 있어요. 바로 두 수의 곱이 1이 되면 한 수는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다. 자, 이러한 정의가 있어요. 역수는 뭐다? 어떤 수 A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요. 그런데 그것이 1이 나온대요. 이때 요 세모를 A의 역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A 세모가 얼마가 되나 살펴봤더니 양변을 A로 나누면서 A분의 1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분모 자리와 분자 자리를 뒤바꿔준 거예요. 그것을 역수라고 하죠. 해서 다낭식의 나눗셈의 방법은 곱셈으로 바꾸게 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수나 식은 역수를 취한다. 즉 분모 분자가 자리를 바꾼다.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b는 바로 b분의 1로 바뀐다. b는 b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b분의 1이 되니까 b분의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꼴로 바꿔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a 나누기 b를 보게 되면 a 나누기 b라고 하는 그 의미는 a를 b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눠지는 것은 누가 된다? 바로 a가 돼서 분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나누는 것이 돼서 분모로 간다 해서 지금처럼 나눠지는 식은 분자로 나누는 식은 분모로 이렇게 보내서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겠다. 자, 이게 다낭식의 나눗셈입니다. 이미 다 공부했었던 내용이 다낭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잠깐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곱셈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약분해야 되는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 계산에서도 해왔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6a의 4제곱 b제곱의 전체 제곱 나누기 3a제곱 b의 전체 세제곱을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되 나눗셈이 나왔다면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곱셈으로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항들에 괄호가 쳐지면서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이제 괄호부터 풀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될 테니까 지수 법칙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36이 될 거고 a 4제곱의 제곱이니까 a 8제곱 될 거고 b 제곱의 제곱이니까 b 4제곱 되겠죠. 나누기 그대로 나누기 한번 더 적어줄게요. 3의 세제곱 되겠네요. 지수 법칙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2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 될 거고 b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취하거나 아니면 나눗셈의 의미로 그대로 적용시키거나 두 번째 썼던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36a 8제곱 b 4제곱을 누구로 나누겠다? 27 a 6제곱 b 3제곱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나눠지는 식은 분자로 나누는 식은 분모로 보내면서 간단한 계산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부터 계산한다면 9, 4, 36, 그 다음에 9, 3, 27로 3분의 4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들 정리해 봅시다. a의 6제곱과 a 8제곱 중 약분이 되면 제곱이 남겠네요. 그래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과 b 4제곱 중 세제곱이 약분되면 b 하나 남겠죠. 자, 끝. 3분의 4 a 제곱 b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제 4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꼭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운받았었던 친구들은 요 이제 교환을 다운받은 친구들은 교환을 보면서 공부를 할 거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줘야 이 문제를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예제 4번이에요. x 5제곱분의 4y 7제곱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눗셈 두 번 나누네요. 그것이 다음에 ay b제곱의 분의 x c제곱으로 나왔다. 이때 a, b, c의 합의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풀이 확인합니다.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x 5제곱 그대로 적어주죠. x 5제곱 그 다음에 4y 7제곱 이번엔 나눗셈 곱셈으로 바꾸면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식 역수로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제곱 분배시키니까 분모 자리에 36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분모 자리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 4제곱 분모 자리에 있겠죠. 그거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나와 있는 식 역수로 취하는데 4로 인해서 거듭 제곱된 것이 각각 분모 분자 자리에 적용되니까 y 4제곱 될 거고요. 역수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x 44, 43,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더니 숫자로만 살펴본다면 4, 1은 4, 그 다음에 4, 9, 36, 9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x 생각해 봅시다. x는 여기는 x 5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하니까 x 7제곱 될 거고요. 그 x 7제곱과 x 12제곱이 서로 약분 관계에 있겠네요. 그러면 싹 지워지면서 7제곱, 그러니까 12제곱에서 7제곱이 약분되게 되면 5제곱 남겠죠. 그래서 x 5제곱. 자, 그 다음에 y 살펴보죠. y 4제곱, y 4제곱, y 8제곱이네요. 분모 자리에. 그 다음에 분자에 y 7제곱 있으니까 싹 약분되면서 분모에는 y 하나만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a, b, c를 비교해보죠. 이것이 누구랑 같다라고 했냐면 a의 y의 b제곱, 그 다음에 x의 c제곱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a를 찾는다 그러면 a는 바로 이 개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9가 될 것이고 b는 얼마가 되나 살펴봤더니 b는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1입니다. 1이 생략된 거니까 b는 1 될 것이고 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5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b, c의 합의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답이 그렇죠. 15 이렇게 해서 그 문제의 정답 다 바르게 찾으시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개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 살펴볼 마지막 개념은요. 바로 다낭식 곱셈과 나눗셈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의 혼합 계산입니다. 뭐라고요? 혼합 계산 오늘 같이 공부한다고요? 자, 괄호가 있으면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먼저 푼다. 이미 이 혼합 계산에 대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사칙연산에 대한 계산의 순서, 방식 등은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몸으로 익혀놨을 상황이 될 겁니다. 자, 혹시라도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아요.
괄호가 있으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요. 나눗셈은 역수 배웠죠? 역수를 이용해서 곱하여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그러니까는 역수를 곱하여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나눈 수 역수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눗셈의 본래 정의에 의해서 나눠지는 식은 분자로, 나누는 식은 분모로 보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하나씩 계산하는데 부호 결정부터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개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되 문자 하나, 개수들을 한 번에 모조리 생각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실수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부호 결정하고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문자 계산하는데 문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 개씩 다 1대1로 적용시켜가면서 가볍게 문제 풀어내고 정확한 문제풀이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 이 단원은 직접 문제 풀어보는 게 더 남는 거예요. 확인 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확인 5번 문제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의 x 3은 9제곱 될 거고 y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누기 3은 9x 제곱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는 4y 제곱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 되겠네요. x제곱, y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있지도 않은 괄호를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부터 왠지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같은 거 느끼는데 그러지 말아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이 뒤로 이제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요 녀석만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얘만 역수를 취하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얘까지 역수 취하는 거 아닙니다. 괄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요 부분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9제곱에 y 세제곱 될 거고요. 나눗셈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모 자리에 4y제곱 갈 거고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 9x제곱 이렇게 가겠죠. 곱하기 16x제곱 y제곱.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뭐부터 한다고요? 개수부터, 그 전에 뭐부터? 부호부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일은 4, 개수 4, 4, 16. 그래서 4, 9, 36, 9, 4, 36. 개수 완성했네요. 그 다음 문자 x 봅시다. 그러면 x 9제곱, x제곱, x제곱. 분모 자리에 x가 없네요. 그러니까 전부 분자 자리에서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합으로 곱이기 때문에 밑이 똑같은 x로 똑같은 것들의 곱이기 때문에 분자 자리에 x 9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래서 x의 13제곱 y 세제곱 y제곱 하게 되니까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약분되는 거 있죠. y제곱하고 y제곱 약분되니까 남는 거 누구 남습니까? y 세제곱 이렇게 하나 남네요. 그래서 y 세제곱 이렇게 작성해주면 문제의 정답 완성되겠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5번 계속 강조하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듣는 친구들도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 손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내 실력이 됩니다. 예제 5번 봅시다. 딱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스톱시켜놓고 문제 풀었다 생각하고 선생님은 광고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템포 쉬었다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문제 먼저 풀었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고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5x의 세제곱 y제곱 곱하기 해서 블라블라블라 한 것이 ax b제곱 y c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15x 세제곱 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 5제곱 y 4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듭 제곱은 1이지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준 것 같아요. 나눗셈 곱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식은 역수를 취하겠죠. 5x 4제곱 y 3제곱을요. 그래서 그거분의 1. 자, 약분합시다. 부호부터 정하고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5일은 5, 5, 3,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이 6. 분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분시킬 것들 x부터 살펴주죠. x 4제곱과 x 5제곱 중 4제곱이 약분돼서 x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x 3제곱이 남으니까 x 4제곱 그리고 이제 y 3제곱과 y 4제곱 중 3제곱이 약분되면 y 하나 남고 여기에 y 제곱이 있으니까 y 3제곱
자,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6x 4제곱 y 3제곱으로 답을 쓰고 나오면 안 되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시계값. 자, 그래서 A, B, C부터 먼저 정확하게 찾아준다면 이것이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A, X의 B제곱, Y, C제곱 된다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B는 4. C는 그렇죠. 바로 3. 해서 A 플러스 3B 마이너스 C 물어봤으니까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 3,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를 12에서 더하게 되면 12 마이너스 9 하게 되면 정답은 3 이렇게 해서 문제 정답은 3으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가지의 개념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계산, 연산 법칙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계산하는 순서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눗셈 같은 경우 역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분수 형태의 꼴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복잡해지거나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문항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다른 단원보다는 조금 많은 문제, 기초적인 문제와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내면서 자신감과 속도 또 정확성까지 같이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전략을 좀 세우고 공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